오늘은 2월 11일 수요일이겠다. 지난 내가 6년에서 8년에 걸쳐서 후비루를 고생을 해오면서 그때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 10월달 정도부터 증세가 아주 더 심해지면서 이제는 후비루 일지를 가래 일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내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쟤는 뭔가 정말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맨날 정말 죽을 지경으로 힘들었어서 지난 6년 동안 전부터도 계속 힘들어서 그날이 지나가면은 그냥 잊어버린다. 그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새날이 오면은 그 새날은 또 새로 정말 그날이 가장 힘든 날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이게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래 컵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래 컵이 차서 버릴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적어 놓는다. 그래서 아침 9시 40분에 가래가 차서 버렸고, 13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또 가래가 차서 버렸고, 저녁 때 6시 40분에 또 가래가 차서 버려서 지금까지 가래 컵을 3번을 버렸다. 다 차서 아주 찐득찐득한 가래. 그 점성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가래 컵이 3컵에서 4컵까지 버리게 된다, 하루에. 그리고 얼마나 내가 힘드는지, 증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을 필요가 느끼게 됐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내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 물론 의사한테, 초기에는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랬는데 의사들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의사들이 도움도 안 되고, CT, MRI 이런 거 찍어봤자 결국에는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수술 받아라.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인터넷에서 다 리서치를 다 해보면은 수술 받은 사람들이 알러지 증상으로 이래서 계속 더 악화만 해서 2번, 3번 수술 또 받고 해도 나아졌다는 사람들이 거의 못 봤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그냥 수술만 권유한다. 자초지종 어떻게 하면 나을 거고 네가 이런 상태고 이런 설명도 안 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 알러지 약, 디스타민, 스프레이 이런 거 많이 써봐도, 그리고 주사 맞아보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기도하고 그냥 낫겠지 하고서 견뎠는데, 작년 10월달 이후부터는 아주 더 나빠졌어. 그래서 이제 진짜 뭔가 체계적인 방법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서 적어도 이제 뭔가 약을 먹더라도 적어도 1달, 2달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지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걸 자꾸 까먹는다. 내가 일주일 전에 얼마나 뭘 먹었으며 어떤 시간에 먹었으며 얼마나 양을 먹었으며 이런 것들을 다 까먹는다. 그래서 일지를 적어놓을 필요성이 느꼈다. 또 물을 마시는 것만 하더라도 이걸 초기부터 이 후비를 걸렸을 때 물이 많이 마시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또 사람들이 있어서, 특히나 또 물을 많이 하루에 3리터 이상을 마셨더니 후비류 증상이 싹 없어졌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1달간은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시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다가 일주일 넘게 하기가 참, 물 마시는 것도 쉽지가 않다. 오늘도 물을 3리터 이상 마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배도 부르고 계속 목은 가래로 물 마실 때도 힘들고,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을 때 또 물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또 배가 부르니까 물 마셔가지고 밥은 또 제대로 안 넘어가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물 마시는 거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마저도 정말 쉽지 않다. 거기다가 또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뭔가 적어놓고서 체계적인 방법이 정말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적어놓는 것들이 그런 가래통을 얼마나 버리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적어놓고 있고,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이나 잠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잠을 자주 깼는지, 새벽 3시, 5시에 계속 깼다, 가래뱉느니라고. 근데 어제는 밤 1시 정도에 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잘 잔 셈이다. 어떨 때는 토막잠으로 자려야 4시간, 다 합쳐서 4시간, 뭐 1시간마다 깨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오늘은 그럭저럭 잘 잔 셈이다. 이게 이제, 지금 네이서코트 스프레이라는 코에다 뿌리는 그 스테로이드 그런 스프레이, 그 코에다 뿌리는 스프레이를 써보고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어서 잠을 그렇게 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 네이서코트라는 스프레이가 적어도 2주 이상은 써봐야지 효과가 있는데, 나는 지금 효과가 거의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어쨌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그 사과 주스, 오가닉 사과 주스를 써야 되고, 이것도.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물에다가 타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레간 오일이라는 거를 물에 2방울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계속 먹어보기도 한다.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충농증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시도해보는 것들이다. 구글에 찾아보면은 애플 사이다 비니거나 오레간 오일들이 충농증이 어떻게 좋은지 사람들이 얘기해놓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금물로 씻는 거, 코를.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들인데, 나 같은 경우에 코에다가 이제 소금물로 씻는 것들은 일단은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해야 되고, 왜냐면 인펙션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 이게 쉽지 않은 거는, 소금물을 쓰게 되면,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는 그냥 음식에 간을 봐서 맛있다, 간이 맞다 정도로 하면 된다. 그래야지 코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고 좀 따뜻할 때 해야지 코가 덜 아프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에다가 하면은 오른쪽 부비동이 엄청 알러지성으로 민감한가 본데, 할 때 거의 오른쪽 코를 더 소금물이 자극을 해가지고 가래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가래로 질식할, 거의 익사하다 싶을 정도까지 가는 경험이 몇 번 있다. 그래서 오늘도 소금물로 씻다가 그런 경우가 좀 또 생겼는데,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소금물로 쓰는 방법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소금물로 자주 씻는 것들이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식사 전에 항상 먹고 있고, 이 유산균. 이것도 캡슐에 들어있는 것들은 내가 원래 캡슐로 해야지 위 속에서 위산에 견뎌내고 소전까지 가는데, 나는 캡슐이나 알약들을 삼키는 게 참 문제가 많다. 삼키는 쪽으로. 그래서 아예 그냥 캡슐에 있는 가루를 그냥 물에다가 그냥 먹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속이 비었을 때, 위산이 별로 없을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식사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는 이걸 먹어야 된다. 위산에서 그 서바이브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먹어보고 있고, 이것도 유산균도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먹어봐야 된다. 효과를 보려면. 특히나 변비나 설사가 있는 사람들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밥을 이제 된장이나 김치에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많이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밥에다가 마늘 집어넣는다든지, 뭐 플렉스씨 또는 치아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타서 먹기도 하고 그런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또 그 가래가 증상이, 나는 여러 가지 한 3-4가지 증상이 후비루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후비루와 전쟁 3편에서, 동영상 3편에서 묘사했던 그 증상은 타입 1이라고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오른쪽 부비동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자꾸 자극돼가지고 생기는 그런 증상, 아주 힘든 증상, 그게 타입 1이라고 하고, 오늘은 2가지 증상 정도가 생겼는데, 오전 중에는 계속해서 목이 꽉 막히는 그런 후비루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과를 씹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졌고, 보통 사과를 씹어 먹으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호전이 된다.
그 후에는 다시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도움은 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유절 P&D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년, 8년 동안 겪었던 게 이런 just 유절 P&D 이런 거에 들인 것 같은데 죽을 정도의 위협은 느끼지 않으면서 엄청 불편한 그러나 이렇게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숫자로 표현해보면 10점 만점에 힘든 정도가 가장 힘든 게 10점이라면 just usual P&D는 보통 7이나 8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한 아까 타입 1이나 타입 오늘 타입 2를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은 거의 힘든 정도가 10까지 올라간다. 9 이상이고 10까지도 올라간다. 정말 견디기 힘들고 거의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증상들이다. 그리고 오늘 또 물을 많이 마시려고 오후에 물을 많이 마셨는데 그랬는데 6시 55분에 갑자기 또 힘들어지면서 코 뒤쪽에서 가래의 뭉치대로 뚝뚝 떨어 목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래를 뱉기도 힘들어지고 숨이 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는 이제 스팀 이렇게 커피포트에다 물을 항상 따뜻하게 해놓고서 그래서 그 스팀을 마시게 된다. 이제 따뜻한 이렇게 그 가습기 대신에 그걸 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가습기는 청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커피포트에다 항상 그 증류수 물을 항상 채워놓고 항상 뜨겁게 해서 그거를 스팀 하듯이 호흡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을 또 찬물하고 섞어가지고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 해서 마시기도 한다. 근데 이제 6시 55분 넘어가면서 아주 또 힘들어졌는데 이게 타입 2 증상이라고 내가 부르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코 부비동 자체에서 가래가 많이 나온 느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젖 근방, 그 다음에 아데노이드 그 목젖 뒤쪽에 말하는 아데노이드 근방에서 그리고 톤실 그 주위에도 항상 가래가 엄청 거기서 막 생기면서 어떨 때는 막 거기가 자극받아가지고 부은 것 같으면서 호흡 리듬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 말하자면 가슴이나 다른 데는 호흡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코로도 호흡이 안 되고 코가 꽉 막힌 것처럼 막혔다기보다는 그 목젖 있는 데하고 아데노이드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코로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한 그 기도 쪽에 그 어떤 기도로 열고 닫고 하는 밸브가 있는데 그 근육을 조정하는 것들이 그 근육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 딱 들 때가 있다. 그래서 호흡이 하려고 해도 호흡이 안 되는 그래서 입을 그냥 열고서 코로는 호흡이 안 되니까 입을 열고서 그냥 할딱거리는 아주 힘든 그런 그게 거의 뭐 10초 이상 되면은 그런 적은 없지만 5초 이상만 되더라도 정말 힘들다. 그래서 얼른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막 아주 그냥 사람이 정신이 없다. 그 경우일 때는 그래서 그 경우일 때는 이제 뭐 있는 약 다 먹어보고 뭐 있는 거 다 시도를 해보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차 운전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고 요즘에 지금 작년 12월 이후로 그런 증상 이 타입 2 증상도 자주 생기고 있다. 타입 1 증상보다도 더 자주 생기는 증상이 이 증상인데 그래서 아주 힘든 증상이고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여러 경우 막 시도를 해봤는데 약도 제대로 듣는 게 아니고 안티히스타민 약이나 뭐 스테로이드 코에다 뿌리는 것도 이것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게 코에다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타입 1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타입 2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지르텍은 타입 2에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타입 1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근데 지르텍이나 이 네이즐 스프레이나 이것도 원래는 24시간 지속돼야 되는데 한 번 쓰면은 한 번 먹으면은 그런데 30분이나 1시간 이상 지속되지를 않는다. 어떨 경우는 전혀 약효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뭐 사과도 씹어보고 생강도 씹어보고 물도 마셔보고 그러는데 오늘도 사과 씹는 게 그래도 그 고비를 넘어가게 도움이 되는 거였던 것 같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다른 약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과 씹으면은 진정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진정이 됐던 것 같고 타입 3라는 게 또 하나 증상이 정말 힘든 게 있는데 이거는 가슴이 막 조여드는 것 같은 천식 증상하고 비슷한 거다.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지금 증상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운전하려고 하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증상이 왔는데 그때는 지르텍을 먹으니까 증상이 들어섰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내가 말하는 타입 1이나 타입 2나 타입 3는 힘들기로 따져봤을 때 다 10점에서 9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힘든 것들이다. 그리고 보통 10년, 30년 막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아마 7이나 8 정도의 힘드는 그 보통의 그 힘든 그런 수준에 있는 것 같고 나도 작년까지는 6년, 8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보통은 그런 증상들이었고 지금 작년부터 심해지면서 이 타입 1, 타입 2 내가 말하는 타입 3 증상들이 지금 다시 생긴 것들이다. 전에는 몰랐던 증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도 느끼는 것들이 있다. 도대체 이런 증상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이 증상들을 분명히 어떻게 하면은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사과가 도움이 되는데 근데 사과가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사과에 대한 구글이 거의 없다. 사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없고 오히려 사과가 사과 껍질이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과가 안 좋다는 그런 서치를 해보면 그런 결과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과가 천식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 논문이 있다. 그래서 사과에는 특히나 큐어세틴이라는 그 성분이 사과 껍질, 특히 빨간 사과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기침이나 천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런데 이제 사과 껍질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 껍질은 사과는 씨는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아주 힘든 날을 증상을 지켜냈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일단은 이 증상이 올 때마다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참 중요하다. 일단 그 고비를 넘기면은 약간 진정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타입 1이나 타입 2나 타입 3 이제 보통의 그 후비르 증상은 생명에는 지장이 막 있거나 그렇게 겁이 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생명까지 막 힘들게 하는 이런 증상들이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증상들이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후비루 경우를 지금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가장 힘들 거고 그다음에 후비루를 그렇게 정의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거고 그 보통 것들 그리고 보통 후비루는 기침을 동반하거나 입냄새를 동반한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기침과 입냄새는 동반하지 않는데 대신에 가래가 너무 찐득해서 이걸 삼키면은 거의 토하게 되고 거의 질식을 한다. 목구멍에 딱 붙어서. 그래서 거의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 거고 항상 뱉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숨 쉬는데 뱉어내지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지기도 힘들어서 그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저녁 식사였는데 점심 식사로 비슷하고
보통 내가 지금 요즘에 먹는 거는 현미밥에다가 밥을 할 때 하고 밥이 되면은 마늘을 막 생마늘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것들이 뜨거운 온도에 있으면서 매운맛들이 없어지면서 먹기에 편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플렉스 시드나 또는 치아 씨 같은 것들을 밥에다가 같이 섞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기름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효과가 이렇게 먹어보면 그 말하자면 타입 2 같은 경우를 막 느낄 때 들기름 한 수를 먹으면 효과가 있었다. 지금은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들기름이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참기름보다 훨씬 좋다고 해서 들깨가루를 여기다가 섞어 먹기도 하고 양파, 브로콜리,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이게 강황이라고 해서 튜머릭, 카레의 원료로 쓰이는 생강하고 비슷한 것이고 이게 고구마, 두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먹는데 된장에다 그냥 찍어 먹는다. 올리브 우유나 들기름을 같이 섞어가지고 소금을 여다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동치미 김 선생님이 갖다 주신 동치미, 그 다음에 깍두기. 특히나 깍두기 국물이나 김치 국물에는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전에는 국물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물도 다 먹는다. 국물에 특히 유산균들이 많다고 하고 김치 국물에는 중농증을 치료하는 좋은 유산균이라는 락토스 사키라고 SAKEI라는 그런 게 2012년도에 어떤 미국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런 유산균의 김치가 아주 들어있다고 해서 일단 각광을 받는 유산균 중에 하나이다. 특히나 비염 축농증 분야에서 아직은 최근의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은 앞으로 그런 더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직은 그래서 그 락토스 사케이라는 그걸 들어있는 유산균을 파는 제품은 아직은 없다. 한국에서 락토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별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첨가물들을 많이 섞어 놓고 사실 락토스 사케이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내 목젖을 찍은 사진인데 목젖이 항상 이 자극을 받으면은 붕 붓고 또 늘어난 느낌이 든다. 오늘도 지금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많이 보이는데 원래 내 목젖이 8년 전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증상이 왔을 때 보니까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긴 게 보였다. 그때부터 지금 염증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MRI도 찍으면서 막 호흡도 잘 안 되고 삼키는 것도 잘 안 돼서 무슨 위산, 식도, 역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도 먹고 막 별 항생제를 다 먹고 H박도 이런 것도 다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 증상이 호전은 안 됐고 그때 축농증이 노란 축농증으로 2년 동안 계속 항생제 먹고 의사들이 계속 항생제 처방해줬고 그러고 나서 이 후비루가 온 거다. 엄청난 이 후비루가 온 거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 내 목젖을 보면 항상 이 부위가 이렇게 자극이 받아서 빨간색으로 돼 있고 이 뒤를 보면 어떤 경우는 가래가 넘어가는 게 또 색깔이 보인다. 내 가래는 보통은 이 편도선 이쪽 이 편도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목젖 이 부위 그 다음에 이 뒤쪽 코로 통과하는 이 뒤쪽에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항상 느껴진다. 그래서 계속 팩팩 거리는다. 이렇게 뱉어내야 된다. 어쨌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이렇게 뱉어내면서 그냥 견디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아주 무슨 발작적으로 막 이렇게 생기는 그래서 막 2-3시간 지속되는
이게 정말 힘든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나 궁금하다. 이 후기를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보통은 30년도 고생했던 사람들도 있고 50년도 고생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겪고 있는 이 심한 후배루 증상을 그 사람들도 혹시 겪은 적이 있는지 참 궁금하다. 내가 지금 말하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3 말하자면 가슴에 막 막히는 천식 증상 같은 거. 근데 비염 축농증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기관지가 나빠지고 알러지에 의한 전식 증상도 생기게 된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전식까지는 생긴 것 같진 않고 전식의 초기 단계까지는 간 것 같다. 전식을 진단할 때는 보통 이제 숨을 푹푹 불어 막 폐활량을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러는데 내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아주 뭐 깨끗하다고 건강한 사람처럼 피 검사에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한계가 참 많다. 아쉽게도.